은퇴 후 잘 나가던 50대 변호사. 이 모임 때문에 돈과 인간관계 모두 잃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은퇴 후의 삶은 참 다양하죠. 누군가는 은퇴와 동시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도 즐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꾸려가기도 합니다. 반면 가만히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내야 하지? 무슨 모임에라도 나가야 하나? 하고 허둥지둥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은퇴라는 건 직장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간표가 열리는 큰 변환점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디라도 가야 할 것 같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 나가던 50대 변호사가 어떤 모임에 발을 들였다야 돈도 잃고 관계도 무너졌던 사례를 포함해 실제로 은퇴 후 모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모임에 집착하다가 모든 걸 놓아버린 50대 변호사의 이야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은 직업적으로 나름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어느 정도 재산도 모이고 사회적 지위도 갖추셨겠죠. 서울에서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던 어씨 또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슬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반은 은퇴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도 차츰 줄여놓고 일주일에 사무실 나가는 횟수도 서서히 줄였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충분치 않았고 친구들은 여전히 각자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힘들었대요. 게다가 어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은퇴자 친목 모임에 초대받고는 이거다 싶어서 덥석 참석을 해버린 거예요. 초반에는 아주 좋았다고 해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음이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임이 자꾸 돈이 드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식사 한 끼, 차 한 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골프 모임에 값비싼 리조트 예약, 해외여행 계획까지 줄줄이 이어지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서 은퇴 후 투자 기회를 두고 이런저런 정보가 교환되다 보니 평소에 잘 몰랐던 분야의 사업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어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법적인 거야 내가 알지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익숙하지도 않은 투자처에 괜찮은 기회라며 지인들 소개로 수천만 원을 넣었다가 손실을 크게 본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다시 벌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은퇴하고 고정적인 수익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모임 안에서 투자 관련 의견 차이로 다투고 괜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대요. 결국엔 어씨가 그 모임을 뛰쳐나오면서 괜히 내가 철없이 나댔다라며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천천히 일을 좀 더 하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깨진 인간관계와 잃어버린 돈은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해요. 차라리 그 모임만 안 갔어도 편하게 취미나 즐기면서 살았을 텐데라고 말하며 은퇴 후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일 때 꼭 신중해야 한다고 주변인들에게 조언하곤 합니다. 이 노후에도 친구 많이 사귀어야지 라는 마음이 부른 대참사.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교직에서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교사로 퇴직을 하면 연금도 나오고 기본적인 생활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B씨는 퇴직 직후부터 마음이 아주 여유로웠다고 해요. 교직 특유의 피로감도 사라지니 나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동호회도 기웃거리고 친구한테 소개받은 사교 모임에도 나가보고 다방면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그중 한 모임에서 같은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소규모 여행을 가자,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금세 친해졌대요. 그런데 사실 B씨 성격이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노래 자랑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했죠.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서도 더 눈에 띄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턱 낼게. 이건 제가 쏩니다. 하며 처음부터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B씨가 매번 파워 지갑을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B씨는 내가 괜히 낮추기 싫어라는 마음에 점점 더 과하게 지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모임에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내가 너무 큰 돈을 쓰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만두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B 선생님이 통 크셔. 라는 말을 듣는데 은근히 중독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 한두 달 지나면서 카드 명세서를 보니 웬만한 사람들의 한 달치 월급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술값, 회식비, 행사비로 나가 있더랍니다. B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임에서는 천천히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친해진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기도 애매했고 한동안은 돈 없어? 라는 식의 은근한 압박을 느끼기도 했대요. 그렇게 모임이 불편해지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고 예전엔 즐겁던 모임이 이제는 피해야 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B씨 입장에선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싶어서 후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규모를 줄인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한때 감당 못할 지출 때문에 가족과도 다툼이 잦아졌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지 라는 마음이 지나쳐서 너무 무리하다 보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셈이죠. 산 멀쩡하던 인간관계가 모임 때문에 틀어진 55세 퇴직자의 고백. 마지막은 55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평생 회사 일만 열심히 해오다가 조금 일찍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지런히 살아온 습관 탓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역 봉사활동 모임을 발견했는데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 바로 가입했다고 해요. 초반에는 정말 보람도 크고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한 뒤엔 함께 밥도 먹으며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모임 대표라는 사람이 C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더랍니다. 이 모임을 더 키우려면 나중에 기부금이 필요한데 우리끼리 먼저 동참하는 게 어때요? 라든가 C씨가 이번 행사 준비를 맡아서 혹시 참가비라도 좀 미리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잦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봉사 모임이니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가겠지 싶어 크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용처가 불투명한 지출이 늘어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나 궁금해서 살짝 떠봤더니 의외로 봉사 모임이면 돈 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미 조용히 모임을 탈퇴한 상태였고요. 결국 C씨도 모임 대표와 갈등이 생기고 다른 멤버들과도 써먹써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C씨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대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선한 일에 불신을 심는 거냐? 며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C씨가 괜히 문제 만드는 거 아니야? 하는 시선이 생기다 보니 본인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번 틀어진 인간관계는 다시 복원되기 어려웠죠. C씨는 내가 봉사활동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가 오단이라며 한동안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괜히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요. 결론 모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라고 봅니다.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어느 정도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모임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땐 어느 모임에서 상처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여력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회복력이 젊을 때만 못하잖아요. 한번 크게 잘못된 모임에 빠지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상의 상처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모임이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하고 그 안에서 돈이 오가거나 특정 사업, 투자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또 은퇴하고 나면 지위나 과거 경력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자존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씀씀이가 커지거나 잘 모르는 투자에 손을 대는 등 실수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인지 혹은 삶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친분을 쌓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모임을 운영하는지 천천히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처음부터 과도한 돈이 드는 자리는 피하거나 원칙을 세워두고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안 쓴다든지 투자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 항상 가족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다. 같은 내부 규칙을 정해두면 훨씬 안전하겠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모임인지가 중요합니다. 혹은 봉사활동이든 취미 동호회든 주최 측이나 리더가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한 번쯤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배움을 얻고 삶의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상처받고 부담을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난 그냥 혼자 살래, 아무도 안 볼래 라고 고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나 고립감이 찾아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요. 관건은 나에게 맞는 장소를 찾되 그 모임의 성격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자기 생활 패턴이나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어울리자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잘 나가던 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자산과 인간관계, 심지어 자존감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임에 들어가야 해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중함과 분별력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평생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인연은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자신에게 맞는 길을 천천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평온하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